이게 6월 7일날 어제죠. 나시의 트레이딩 하루.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썼는데 다들 익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솔직히 말하면 익절 못했습니다. 현물에서 800만원 정도 벌었는데 선물에서 1000만원 정도 날려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거래 기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7일날 현물에서 700만원 벌고 선물에서 거의 1000만원이죠. 그냥 1000만원. 그래서 어제 손해를 봤어요. 야씨, 어제 밤에 올랐는데 나시야 너 손해봤어? 아씨 뭐야 너 조밥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제는 정말 제가 심각하게 잘못 매매를 했어요. 안 좋은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럽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어제 같은 장에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4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 최초 진입 시점 이후에 대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반등을 주고 횡보해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초반에 3500선에서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익절을 안 하고 버텼어요. 근데 우리가 강의에서 가르쳐줄 때 어떤 얘기를 했죠? 횡보하면 일단 팔고 지켜보자,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그 원칙을 일단 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6월 달에 아까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여기 6월 2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매매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매매를 하나도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매달 몇 억씩 벌다가 지금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번 땡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50비트, 100비트씩 들어가서 짧게 먹고 튀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32K 근처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주지 않겠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31.7까지 갔다가 여기서 엄청 빠졌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그래왔으니까. 파블로스의 개처럼 저도 모르게 뇌이징 당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무리한 물타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반등 이쯤이면 반등 주겠지 해서 하나의 캔들에 여러 번 물타는 그런 실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마지막으로 여기 하락 이후에 극한의 횡보를 하면서 정신력을 굉장히 고갈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횡보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일어난 건 7시 반인가 일어났으니까 7시 반에 깨서 이 포지션 잡을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 마지막 포지션 정리할 때 요때쯤, 여기 올라갈 때쯤까지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점심을 5시에 먹었습니다. 5시인가 4시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몰려있던 상태예요. 평단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순환매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메꾸려면 사실은 700선까지만 버티면 됐거든요. 29,700선. 근데 29,700이 갈 때까지 못 버티고 여기서 반등 줄 때 그냥 털었습니다. 29,600대에서. 그래서 25비트? 한 30비트 정도를 너무 빨리 털었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가 좀 발생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고, 비트겟에서 대부분 손해가 발생을 했고, 바이낸스는 어제 한 1000불 정도로 손해를 봤습니다. 비트겟 한 7000불, 바이낸스 1000불.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8000불이면 1000만원 정도 되죠. 현물에서는 다행히 수익이 났어요. 현물은 솔라나랑 에이다 위주로 포지션을 잡았고, 스크린샷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요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40비트 잡았는데 미실현 손익이랑 실현 손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어제 찍은 겁니다. 여기 어제 찍은 거예요. 50비트, 바이낸스는 50비트를 들어갔어요. 평단이 29,600이었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탈출 안 한 거죠. 여기 업비트 손해본 것들도 여기 이제 나오고, 지금 보면 솔라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죠. 이더리움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는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4가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진입 시점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거, 한방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무리한 물타기, 잦은 물타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저와 같은 그런 손해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저께 것까지도 복귀를 했고, 저는 뭐 제가 추세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나중에 성지가 될지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도예요.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저는 박스권 차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개미를 길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일봉인데,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횡보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 요 정도 빠졌으면 다시 반등이 오겠지, 혹은 이 정도 올랐으면 다시 내려가겠지, 이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파블로스의 개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갑자기 차트, 박스권을 크게 이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위든 아래든. 근데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난리잖아요. 부동산이 거래가 거의 안 된대요. 호가는 높은데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러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결국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매수자가 없는데 내가 그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물은 그 가격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에 급한 사람이 조금씩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주식도 솔직히 말하면 3,200까지 올랐다가 코스피 많이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다우지수도 많이 내려왔죠. 근데 제가 월가를 좋아하진 않지만 월가 내에서도 막 의견이 분분하죠. 이제 반등할 거다, 혹은 약세장, 우리가 베어장에서의 소규모 랠리였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경기의 상황을, 앞으로 진행될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두고 봤을 때, 상승은 어떤 신규 자금이 들어오거나 혹은 사람들이 꼬일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거 금리 인상, QT, 양적 긴축이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폭락은 아니더라도 떡상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떡상보다는 약세장 혹은 하락장이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이 실제로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 내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2018년 9월에서 12월이 딱 이런 장이었거든요. 이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비트코인 캐시 51만원인가 사서 52만원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 62만원인가 63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오버나잇을 한 거거든요. 내가 버텼으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제가 당했기 때문에. 이거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폭락할 때 여기 폭락을 했잖아요. 여기 비트코인 계속 횡보하면서 거의 극한의 횡보였거든요. 11월 14일날 폭락했죠. 근데 그때 11월 14일날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면 여기 14일날 폭락을 하는데, 여기 11월 2일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오릅니다.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죠. 우리가 맨날 무시하는, 뽀삐라고 무시하는 이오스도 한번 볼까요? 이오스는 여기서부터 살짝 올랐죠. 얘는 원래 변동성이 별로 없는 친구니까 알트가 떨어지기 전에 다 조금씩 오르는, 그러다가 급격하게 내리꽂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봉이 아니라 그냥 보면 좀 더 다이나믹하긴 한데, 여기서도 10% 이상 올랐어요. 22만원에서 24만 9천원 10% 이상 올랐죠. 이더리움도. 그리고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괜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죠? 약세장, 베어장에서의 마켓 랠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장이 좋았고, 12월, 1월, 2월이 굉장히 좀 장이 안 좋다가 3월 달에 잠깐 반짝 좋았죠. 그리고 다시 장이 루나 때문에 폭락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장이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이 와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전 전고보다 높게 오르고 다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차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이전 여기 전고 찍고 반등이 전고보다 안 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데드캣 반등이 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6K에서 32K까지 간 게 데드캣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게 과거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2018년 1월에 고점 찍고 폭락하고 나서 2018년 5월에 이오스발 등이 있었어요.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어떤 특정 코인들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이오스가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5월달,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오스가 장세를 이끌었어요. 이게 믿겨집니까? 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랐어요. 이오스가 이 빙하기 내에서, 이 약세장 안에서도 마켓 랠리를 이끈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나긴 슬픈 하락을 보여주는, 기나긴 우하향세를 보여주다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깔짝깔짝 먹여주는 포인트를 한 번씩 주고 결국에는 아래로 꼽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서 좀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당했기 때문에. 뭐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박스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머물고 있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위든 아래든 이탈을 할 텐데 위보다는 아래쪽에 저는 가중치를 좀 더 둔다. 솔직히 말하면 비트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약세장 안에서 마켓 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약반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이전 전고까지는 못 올라갈 거고, 그렇죠? 전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해야 38K, 42K 선이 아닐까요? 이전 여기 47K, 48K까지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꼽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주셨네요. 혹시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가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기회는 또 온다. 최근 장이 완전 쇠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워프님하고 어제 이거 차트 봤거든요. 내려가는 거 보고 야씨 또 30K 깨나보다 했는데 그대로 말아 올려가지고 욕 한 바가지 했습니다. 진짜 채팅창에서 진짜 쌍욕을 박았어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5분 사이로. 야,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말아 올리네요. 이거 보고 일단 욕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우리가 바트머리 결국엔 그렸죠. 바트머리 결국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욕했고요. 어제가 진짜 레전드예요. 심지어 여기서 어제 내렸죠.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차트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내렸다가 횡보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장세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